무슨 시조 문구 같네요. 내가 가면 나도 간다. 발자국 지우기 유세입니다. 오늘도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유세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둘의 일정이 하루 차이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종훈 박사님. 글쎄, 저게 의도적인 거예요. 하루 차이로 이제 다른 후보가 한 데를 바로바로 발자국 지우듯이 가는 게 전략 의도가 있는 겁니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에서 확고히 표가 굳어지기 전에 가서 흔들어 놓는 전략이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후보가 그 현지에 한번 가게 되면 조금 그쪽 표심이 약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전혀 외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한번 왔다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애정들이 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방문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거할 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 벽치기라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듣는 사람도 없는데 후보들이 막 마이크 들고 외치잖아요. 자,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표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실제로 거기 가서 그야말로 이 발자국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상당히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예. 어떤 후보가 갔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다른 후보가 또 그쪽에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쪽 표가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다녀오면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마음이 사람들이 가거든요. 자, 그거 굳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내가 가서 이제 내 이미지를, 나를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두 분은 계속 그래왔어요. 한 1년 정도 그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김빼기 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후보가 먼저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쪽 소록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전날 문 후보가 먼저 갔던 그런 식으로 해서 김빼기 전략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와 같은 전략을 지금 안 후보 측에서 이른바 미투 전략으로 해서 뒤를 쫓아가는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자국 지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단에서 목소리 지우기도 있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공격했던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신경전이 대단한데 제가 오전에 참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가 보시면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사실은 모르고 갔다가 저기 유세 차량을 넣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1번인 줄 알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세 차량이나 또 현수막과는 자리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요. 유세 차량이 가는 장소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쪽 후보가 저쪽에 사람 많은 데 갔다 그러면은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거기 가서 차량 대놓고 있는다거나 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발자국 지우기라는 표현 사용했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캠프가 제가 볼 때는 공성전을 하고 있어요. 한쪽이 저쪽 가가지고 성을 막 부수면은 그 다음에 얼른 뒤쫓아가가지고 성을 다시 막 쌓는 거예요. 그 서로 간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어느 쪽 표심이 흔들리느냐, 그 표심 내가 확고하게 지켜내야 될 표심이 얼만큼이라고 계산하면 그 계산했던 표심이 깨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족들도 합류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참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제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가족 얘기가 하나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안 후보님 공약을 보면서 제가 안 후보님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중1까지 받았습니다. 중1까지요? 예. 그러면 6, 3, 3, 4 중에 16년 중에 한 4, 5년, 5년, 6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다음 중1까지 받았죠. 중1까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학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딸 죽일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현정 의원. 안철수 후보가 딸 얘기 나오면 어제 토론에서 약간 좀 목소리가 미묘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 딸이 지금 한국에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일단 뭐 김미경 여사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런 걸 참 재밌게 분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국의 어떤 한 교수가 저는 어떤 이제 아주 자기가 싫은 문제 이런 걸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까? 아, 예. 1분 동안 눈을 한 60번 정도 깜빡이거든요. 근데 보통 저런 문제가 나오면 한 80번, 90번 정도 반짝 깜빡인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긴장을 하거나 어떤 자기가 싫은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할 때 그 눈 깜빡이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약점은 바로 딸과 부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 같은 경우는 정말 금지어 키운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아니 당신 딸은 미국에 보내놔놓고 왜 여기서 학제 지금 개편하려고 하냐 그 문제를 이제 아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이제 그 아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김미경 여사 문제 등등 해서 서로 또 가족의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좀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저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의 아들과 안철수 후보의 딸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세 현장에서 쉽게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분위기상. 아마 이제 이런 식의 계속 이제 그 한다라면 언론들이 집중을 할 테고 특히 또 이제 뭐 연달에 올라간다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안 좋은 이미지. 왜냐하면 딱 이제 올라왔을 때 저기 뭐 재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경우에는 아마 유세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두 후보의 발자국 지우기 유세 그리고 가족의 유세 합류 여부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먼저 확인해 봅니다.